안녕하세요. 왓츠원의 써니입니다. 네, 저를 비롯해 와인 애호가들이 집착하는 와인이죠.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들인데요.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부르기도 하죠. 프랑스의 대표 와인 산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가 바로 보르도와 부르고뉴인데요. 갈수록 두 지역의 와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르고뉴 와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네, 오늘은 고급 와인이라고 쓰고 비싼 와인이라고 부르는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도대체 왜 비쌀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일단 부르고뉴 포도밭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네, 프랑스에는 총 79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포도밭이 있는데요. 보르도는 12만 헥타르에 달하는 반면 부르고뉴는 그 3분의 1인 3만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보르도에는 약 17만 개의 축구장에 달하는 포도밭이 있는 반면 부르고뉴에는 약 4만 2천 개의 축구장만이 존재하는 거죠. 생산 면적도 적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04년에 생겨난 나폴레옹 법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 법은 쉽게 설명하면 자식이 3명이면 동일하게 분배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법인데요. 다른 남매들의 합의가 없으면 양도받은 땅조차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포도밭이더라도 수십 명의 소유주가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포도밭 면적이 좁다는 건 전체적인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한 생산자가 많은 와인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생산자의 와인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와인에 빠진 애호가들이 많고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런 제한적인 생산량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네, 저도 도멘 르플레브라는 최고의 화이트 와인 생산자의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한국에도 극소량 수입돼서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와인샵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단골이 됐어요. 이렇게 충성 고객이 되면 극소량 입고되는 와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런 와인들이 이 샵에 입고가 되면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많이 산다고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자주 가면 돼. 부르고뉴를 배경으로 와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인 세 남매가 유산으로 포도밭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로 공증인을 찾아가는데요. 그 공증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물려받은 부동산 가치가 한 81억이 돼. 근데 너희가 여기서 와인을 만들어서 팔면 그 수익률이 부동산 가치의 1%밖에 안 돼.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세계의 많은 유명 와인 산지가 그렇듯이 부르고뉴의 땅값도 금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살 수도 없죠. 그래서 부르고뉴의 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뉴에는 가족 대대로 이어져온 와이너리가 대부분인데요. 가족의 노하우와 그 유지를 따라서 묵묵히 와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존경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이 비싼 이유. 네, 무엇보다도 부르고뉴 와인은 너무 맛있습니다. 처음 부르고뉴 와인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되게 밋밋하고 맛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곳의 와인은 강한 맛보다는 꽃처럼 풍부하게 피어나는 향이 길게 이어지고 섬세한 맛이 입안에 계속 맴도는 그런 와인입니다. 마시고 나면은 숨 쉴 때마다 향이 계속 느껴져요. 과일이나 꽃, 굉장히 다채로운 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운이 길게 남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강력하게 추천하는 와인이기도 하죠. 막걸리 먹고 이런 거보다는 향이 계속 좀 향기롭게 나는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추천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커피 가서서 못 마실 때가 있었는데요. 달콤하고 맛이 강한 믹스커피나 스타벅스의 카라멜 프라푸치노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산미가 좀 높고 섬세한 향이 나는 원두를 찾게 됐어요. 근데 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쉽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강한 맛에 미국이나 호주의 레드 와인을 찾다가 점차 복잡한 맛이 느껴지는 보다 섬세한 와인으로 입맛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셔본 사람일수록 부르고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듯 부르고뉴의 와인은 맛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역사, 장인 정신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 동부 중앙에 위치합니다. 디종 머스타드와 미식으로 유명한 도시인 디종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디종 북서부로는 샤블리라는 산지가, 남부로는 포도밭이 길게 이어지죠.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레드 와인을 만드는 피노누아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샤르도네가 대표적입니다. 와인 레이블에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가 크게 적혀 있고 별다른 품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레드 와인은 100%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은 100%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입니다.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는 자연적인 환경, 즉 테루아라고 불리는 환경적인 요소를 아주 잘 와인에 표현하는 품종이에요. 어디서 재배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다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들은 무슨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품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품종을 레이블에 적지 않고 생산 지역 이름을 굉장히 크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브레 샹베르땅 같은 마을 이름만 적는 거죠. 피노누아는 딸기 같은 붉은 과일향과 꽃향이 강하고 타닌은 적고 바디감은 가벼운 품종인데요. 피노누아 레드와인이 워낙 유명해서 이 와인의 컬러에서 버건디 컬러라는 말이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재배하기도 까다롭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여왕님 같은 품종이라고 하죠. 미국,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부르고뉴만큼 독보적인 와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샤르도네 역시 전 세계 산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정말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레몬이나 사과 같은 과일향부터 미네랄 풍미, 오크 숙성을 거친 은은한 나무, 바닐라 등의 향까지 엄청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적당한 산미, 막 침이 고이는 산미와 견고한 구조감도 매력적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청포도 품종인 알리고떼와 적포도 품종인 감에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의 와인 산지는 북쪽에서부터 크게 샤블리, 꼬뜨드 니, 꼬뜨드 본, 꼬뜨 샬로네즈, 마꼬네 지역으로 나뉩니다. 샤블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죠. 샤블리와 부르고뉴 전역이 쥐라기 시대인 약 1억 8천만 년 전쯤에 바다에 덮여 있었는데요. 이때 퇴적된 조개 껍데기와 산호로 인해서 흰색의 석회암이라고 부르는 토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지층이 잘 발달된 부르고뉴 동쪽의 쥐라 산맥에서 쥐라기 시대라는 이름도 따왔죠. 특히 샤블리 지역은 작은 쉼표 모양의 굴껍데기가 박혀있는 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이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샤블리 와인은 굉장히 짭짤한 맛과 비릿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미네랄이 강하다라고 표현하죠. 덕분에 한국에서도 굴과 마실 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알려진 와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굴이랑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 엄청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꼭 샤블리랑 굴만 먹어. 네, 꼬뜨드 니와 꼬뜨드 본. 두 지역의 포도밭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길게 남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쪽의 꼬뜨드 니는 세계에서 가장 고가인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죠. 피노누아로 최고의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산지입니다. 네, 이곳의 유명한 마을로는 주브레 샹베르땅, 모레생드니, 샹볼미즈니, 본로마네, 니생조르즈 등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와인 레이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을명이 되게 길죠. 그래서 외우기가 까다로운데 사실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원래의 마을명과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밭 명이 결합된 구조예요. 예를 들면 주브레 샹베르땅, 주브레 마을에는 샹베르땅이 가장 유명한 포도밭인 거죠. 샹볼 마을에는 미진이라는 유명한 밭이 있어서 샹볼 미진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노누아로 만들지만 주브레 샹베르땅 와인은 더 강하고 무거운 느낌이 나고요. 샹볼 미진이는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한 맛을 내죠. 본로만에는 가장 화려한 맛을 내고 마을마다 똑같은 품종인데도 그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부르고뉴의 최고의 산지를 꼽으라고 하면 레드와인 산지는 또 본로마네를 꼽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특징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골라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남쪽으로 이어진 꼬뜨드 본은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이 최고로 꼽히는 곳입니다. 화이트 와인 애호가들이 환호하는 메르소, 샤사니 몽나쉐, 플리니 몽나쉐 같은 엄청난 와인이 여기서 생산되죠. 너무 좋아. 이곳의 최고의 와인은 몽나쉐라고 불리는 와인입니다. 꼬뜨드 본의 가성비 좋은 와인을 혹시 찾으신다면 생 로망이나 생 또방 등지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을 추천합니다. 꼬뜨드니와 꼬뜨드 본 두 지역을 더해서 꼬뜨도르라고 부르는데요. 꼬뜨는 언덕, 오르는 황금이란 뜻으로 황금의 언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에 포도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서 라는 이유도 있지만 요즘에는 와인값이 금값이다는 설이 더 와닿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품질에 따라서 받는 4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부르고뉴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와인이 생산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가 생산되는 포도밭으로 등급이 나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부르고뉴 와인의 가장 낮은 등급은 부르고뉴 전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지역 등급 와인입니다. 헤지오날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레이블에서 부르고뉴가 크게 적혀있는 와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등급의 와인들은 3만원대부터 5만원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마을 이름이 적힌 두 번째 등급이 있죠. 이건 빌라즈 등급, 마을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르 샹베르 땅, 메르소 같은 마을명이 적혀있는 와인이고요. 가격대는 10만 원대 초반부터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역사도 깊고 오랫동안 좋다고 인정받아온 특정한 밭에 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에 크리라고 부르고요. 레이블에서는 프리미에 크리 라는 용어와 함께 밭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부르고뉴 와인 레이블 읽을 때 가장 복잡한 형태예요. 가격대는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생산자에 따라 가격차가 다르겠죠.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밭은 그랑크리 등급을 받습니다. 마지막 최상위 등급이죠. 바로 샹베르 땅, 뮤지니, 로마네 꽁띠, 에세조, 몽라쉐 같은 대표적인 밭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30만 원대 이상이고요. 비싼 가격 때문에 사기도 어렵지만 생산량이 적어서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체 생산량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레이블이 바로 부르고뉴라고 크게 적혀 있고 어떠한 품종도 적어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역 등급이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품종이 안 적혀져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화이트 와인이죠. 그럼 100%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주부르 샹베르 땅이라고 크게 마을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을 등급, 빌라즈 등급의 와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보이는 와인이 메르소 프리미에 크리이고요. 그리고 밭 이름이 밑에 적혀 있는 겁니다. 레 즈네브리에르, 메르소 프리미에 크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3대장 중에 하나죠. 참고로 그랑크리 등급은 비싸서 구하지 않았어요. 부르고뉴 와인이 비싼 이유 조금 수긍이 되시나요? 부르고뉴 와인 레이블을 읽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만나봤죠. 네, 와인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르고뉴 와인 겉핥기였고요. 네, 왓츠원의 써니였습니다.